자, 여러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게임 소프트웨어학과 학과장을 맡은 박창훈 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학기, 어,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하시는 우리 김경식 교수님의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을 감사드리며 축하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행할 순서는 그 영상 시청을 먼저 우리 김경식 교수님과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잠깐 짧게 모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의 과거부터 또 옛날 모습들을 여러분들 좀 볼 텐데 좀 놀라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 김경식 교수님이 이렇게 곳곳에 많은 흔적들을 남기시고 또 학생 여러분들과 활동을 했는데 그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었겠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짧게 그 준비되는 대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학생 대표 학회장이 또 교수님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시간 또 꽃다발 증정하고 또 김경식 교수님께서 주제로 정하신 정년퇴임 기념 강좌 또 마지막 기념 철학의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영상 준비한 거 짧습니다만은 우리 김경식 교수님께서 우리 학과에 있으시면서 어떤 모습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오랜만에 또 이제 저는 호서대학교 2006년도부터 왔는데 우리 김교식 교수님과 이렇게 사진 찍었었던 과거의 모습부터 또 현재의 모습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수로서 정년퇴임 하시는 이제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우리 김경식 교수님의 그 정년 기념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대표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학회장한테 교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인사를 또 우리 학생 대표가 나와서 잠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디 있지?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학년도 게임과 학회장을 맡은 박형진입니다. 우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교수님과 일화가 하나가 떠올라서 그걸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매 학기 교수님께서 종강 시즌이 되면은 이제 전공책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고르면 이제 본인이 사인을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저는 이제 책을 다 보고서 책을 고르지 않고 저는 강의 서적을 들고서 교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제 책을 고르지 않아도 괜찮겠냐? 라고 물으셔서 저는 교수님의 사인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셨더니 이제 교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수님은 언제나 저희한테 이제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교수님의 그런 태도 덕분에 이제 저희가 되게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언제나 저희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 주시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움을 주시 힘든 순간에 이제 뒤에서 저희를 밀어주셔서 되게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정년 퇴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교수님의 찬란한 앞날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대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인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교수님 잠시 앞에 나와주시면은 저희가 작은 정성으로 꽃다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 대표가 우리 꽃다발 증정할 때 여러분들 함께 큰 박수로 우리 교수님 그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빈 학생 나와가지고 저 김경식 교수님과 우리 인연이 많이 있었던 예빈 양인데 우리 김경식 교수님 오랜 기간 우리 게임 소프트학과 위에 함께 해주시고 애써주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사진 앞에서 찍어주시고 있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이제 이 시간에는 오늘 주인공이신 우리 김경식 교수님 정년퇴임 기념 강좌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학과장님이 이렇게 그 퇴임 강연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이번 학기에 나 말고도 10분이 넘게 퇴직을 하세요. 18명이 퇴직이에요. 그만큼 많이 퇴직하시는데 이렇게 퇴임 강연하는 과는 게임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가 전통 있는 과가 되는 거예요. 딴과 교수님들이 작년에 못 해드린 분도 있었는데 게임과 너무 부럽다. 뭐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어쨌든 학과장님 배려로 퇴임 강연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동안 쏟아왔던 정성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교수님도 이렇게 와 계세요. 우리 네, 가까운 교수님도 와 계시고 여러분들 더 오실까 하고 좀 기다렸었고요. 또 1학년들은 다 와 있지만은 게임의 역사 교양 강의도 인기 과목이라서 네, 교양에서도 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까도 생각해 봤다가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게임학과를 만든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넘겨주고 가야 돼서 딴 과생들은 좀 오늘은 안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졸업생들도 오늘 못 와서 교수님 꼭 녹화해 주세요 하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시간이 이게 또 아무리 명강해도 오래 하면 지루하죠. 오래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네, 오늘 강연 제목은 게임의 짧은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 역사가 짧잖아요. 짧은 동안에 큰 대기업들과 견줄 수 있는 그런 게임사들이 되었고 또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발전을 해와서 제목을 게임의 짧은 역사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간마가 만들었어요. 간마. 여러분 간마를 좀 쓰길 권합니다. 간마, 이거 사진이랑 글자랑 폰트랑 다 간마가 정했습니다. 내가 해준 거는 그냥 정말 제목만 준 것뿐이에요. 네, 인공지능 간마. 그렇게 간마.app 치면은요 회원 가입하고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모드는 제목만 주는 거예요. 제목만.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입력 준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한 줄만 줘도 지가 잘 만듭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 내가 퇴임하는 게 아니죠. 인공지능이 퇴임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아 게임이란 하고 내가 요걸 말하고 싶어 하고 제목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간말 돌렸더니 뭐 불과 수초 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게임의 정의, 뭐 초기, 뭐 중기, 현재 그 인공지능답게 뭐 이것저것 짜 모아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개할 때 게임의 정의, 내가 소개했던 게임의 정의는 이거였습니다. 규칙과 승부가 있는 놀이였다. 네, 놀인 놀이도에 규칙과 승부가 있다입니다. 그리고 게임의 특징이 있다면은 놀이, 경쟁, 상호작용, 가상체험, 또 디지털 시스템이다. 디지털 시스템은 돌릴 때마다 늘 똑같은 게 나와요. 명확하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시스템이 안정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게임은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 그 운을 디지털 시스템에서 만들어내야 돼. 그게 랜덤 넘버죠. 랜덤 넘버. 난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돌릴 때마다 다른 게 나와야 되고 예측 못한 수가 나와야 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상호작용이겠죠. 상호작용. 게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게임의 정의 바뀌어야 한다 하고 21년도에 NDC에서 넥슨 김대환 부사장이 발표했던 걸 소개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글씨가 조그말 텐데 이건 내가 PDF로 만들어서 또 공개할게요.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은 요즘 게임의 트렌드 21년도 얘기예요. 코로나 막 지나면서 이제는 방치형 시대가 온 것 같다. 보는 게임, 내가 플레이하기보다 보는 시대가 온 것 같다. 두 번째, 유튜브도 이제는 게임성을 집어넣고 그냥 보기만 한 영상이 아니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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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영상. 그래서 게임과 경계가 좀 좁아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e스포츠와의 융합입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트렌드인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게임 정의 바뀌어야 한다. 옛날 정의는 승부와 규칙과 승부의 놀이였는데 이제 그 정의는 옛날 정의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게임 속에서 게임을 게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서는 상호작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성.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신을 평가받고 싶어하는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과 경쟁과 협력을 합니다. 이것이 게임 속에 들어있는 상호작용성이고 우리들의 기본 욕구를 만족시켜 줍니다. 또 강렬한 몰입과 체험 이런 것들이 게임답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김대원 부사장님이 요즘 정말 트렌드를 잘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했었고요. 자, 이제 감마가 얘기합니다. 게임의 기원은 인류의 본능이라 게임 인류의 본능이라 놀이의 본능이 있고 또 기술 발전이 되면서 이렇게 나왔다고 게임 감마가 줬는데 에, 또 다른 견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생존과 훈련을 위해서 탄생했다. 우리 게임은 놀이로서만이 아니라 에, 생존과 훈련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기술이 그러니까 이 게임은 컴퓨터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창 던지기, 포환 던지기, 뭐 수렵과 채집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입니다. 생존력의 강화를 놀이로서 했다는 것이죠. 공놀이의 공격과 패스, 협동훈련 이런 것들이 다 게임을 통한 신체 기술 게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인데요. 전쟁과 전투에서 어쨌든 전략이 있어야지 이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바둑, 장기, 체스 이런 것들이 귀족들 속에서 이미 어떤 전략 게임으로 자리를 잡은 거였죠. 또 한편으로는 주사위, 카드 이런 우연 게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연의 힘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측도 안 되고요. 이런 날씨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연에 대비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서 이런 것도 게임이 해주고 있다. 어, 멋지게 표현한 게임의 기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놀이뿐 아니라 우리가 생존과 훈련을 위해서 게임을 썼다는 것이죠. 자, 게임에 대한 찬반입니다. 이런 그림도 감마가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 빨간색 쳐놓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몇 가지 추가해 본다면은 왜 게임을 하려고 하는가, 왜 게임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첫 번째는 사고력과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난 믿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하게 되고 집중하고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회성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요즘
얼마나 뭐 초3만 돼도 입시 시작이라고 하는데 입시 지옥 시작인데 언제 나가서 친구를 사귈 새가 있어요. 맨날 학원 다니고 야간 학습하고. 그런데 게임 속에서 우리는 뭐 NPC랑도 우리는 사회성을 키웁니다. 온라인 게임도 물론 있고요. 부정적인 시각, 중독성, 폭력성, 현실 도피,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인데 실제로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게임이 중독성이 있다라고 아직 증거된 건 없어요. 하지만 위험 요소는 있다라고 봐요. 우리 후세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판단할 거예요. 네, 공부를 못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도 하죠. 게임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주니까. 두 번째, 사회성이 부족해진다. 사람 안 만나고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우리 저 위에 2번에 사회성을 배운다는 것도 있어서 이거는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결국은 우리가 채택할 방법입니다.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에게는 부모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아서 하게 할 게 아니라 어떤 게임을 하는지 같이 개입해서 뭐 교육적인 것, 너무 자극적인 것은 피하도록 하고 시간 제한해주고 하는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게임을 가르칠 때의 강점은 융합, 융합적인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과 시작하면서 세 파트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픽, 기획, 프로그래밍인데요. 게임 만들다 보니까 세 파트가 다 필요한 거예요. 공대, 인문사회대, 예체능, 예술대 이런 쪽이 같이 협력이 되어서 새로운 콘텐츠가 나온 것을 우리가 쭉 지켜봤습니다. 우리 게임학과야말로 융합 학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무 중심 교육, 우리는 만드는 것이 게임 만들면서 배우니까요. 게임 만들면서 게임 만드는 것, 완성시키는 것이 그의 선생입니다. 그 완성시키기 위한 모든 과정들 속에 문제가 숨어 있고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또 노하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혼자서 해결 못할 때는 선배가 도와주고 뭐 교수님도 조언해주고 아무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죠. 그걸 해결 못하면 게임이 안 나오죠. 또 우리 게임 쪽은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우리는 세계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돼서 여러분이 영어랑은 담사 써도 이제 글로벌 시장 나가려면은 영어도 할 줄 알고 언어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자, 이제 뭐 이거는 인공지능이 만들었지만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 그래서 AI, VR 융합, e스포츠 성장, 모바일 게임 확장, 인디 게임 부상.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뭐 게임 개발자의 역할과 책임까지 제가 말해줬어요. 난 이거 넣은 제목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나와서 게임 개발자라면 창의성, 기술력, 또 윤리의식이 있어야겠다라고 제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편리한 도구라서 여러분들도 간말을 좀 써보도록 권합니다. 첫 번째 자료는 끝났고요. 더 있었네. 게임의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는 혁신, 사회적 가치 창출, 글로벌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입니다. 하나 빠뜨릴 뻔했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엊그제 다녀온 지스타 24 사진입니다. 이번이 20번째라는데 21만 명이 방문해서 성공적인 대회였다라고 신문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교수님들 발전기금을 써서 부스 탐방을 하고 왔는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다 못 데려가서 아쉽고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발전기금을 더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전기금. 졸업생들도 좀 발전기금 내게 하고 나도 좀 내고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또 갈 수 있게. 돈이 꽤 드니까요. 우리가 아무튼 가서 흐름을 보고 오는 것이 대단히 유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새벽 6시부터 줄 서는 꼬마들 봤습니까? 10시 딱 되면은 뛰어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게임 해보기 위해서 하루에 두세 개 해보려면은 일찍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꼬마들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 게임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고객이니까요. 또 1부를 마치고요. 2부도 있습니다. 2부는 게임의 역사입니다. 오늘 다른 교수님들 오시면은 그냥 오셔서 매기만 하면 되겠어요. 게임학과 얘기보다는 그래도 좀 뭐 남겨드리려고 게임의 역사 쭉 가르쳤던 거를 축약해서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그림 멋지죠?
이것도 감마가 만들었어요. 감마가. 뭐 이렇게 제목도 지가 멋지게 변화와 혁신의 여정 이렇게 뭐 잘 넣어줍니다. 해볼게요. 어, 네, 난 제목만 줬는데 이렇게 해주고 밑에 감마란 표시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 작성자 경식 김. 제가 네이버 제가 감마 가입할 때 이제 구글로 가입했더니 구글에 있는 사진과 이름을 갖다 넣은 거예요. 자, 내가 입력한 거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짧은 역사를 소개해달라고 하고 고전 비디오, PC, 온라인, 모바일, VR, AR.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토픽들입니다. 이렇게만 토픽을 주고 어떻게 나오는가를 봤어요. 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게임의 기원, 고대 이집트에는 세네트, 그리스에는 케루키온, 고대 로마에선 주사위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 있는 게임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새로운 매체의 등장. 사실 여러분 게임의 역사 속에서 내가 고전 게임 흐름 때 나올 텐데요. 이렇게 세 개를 끌어낸 거예요. 아타리와 팩맨, 72년도에 팩맨이 나왔으니까요. 그다음에 85년도에 슈퍼마리오가 나왔어요. 슈퍼마리오. 비디오 게임이 시작된 시대죠. 그다음에 PC. 여러분 PC 애플이 처음 나온 거는 76년도였어요. 근데 애플이 도수를 하고 있다가 비로소 PC가 날개를 단 것은 윈도우 95였어요. 윈도우 95.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거대 회사가 된 그 원동력은 윈도우 95였어요. 윈도우 95. 매킨토시처럼 마우스 클릭으로 움직이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 운영 체제. 저는 전부 다 도스 명령을 쳐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95라고 하는 것이 PC 혁명이 됐죠. 윈도우 95가 되면서 게임도 혁명이 된 거죠. 그래서 PC 게임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95년도 윈도우 95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같이 나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이제 고전 게임의 역사입니다. 72년 쭉 소개했었죠. 그래서 올해는 24학번들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각자 고전 게임 하나 자기가 플레이해가지고 30초 영상을 보내달라. 마지막 10초는 본인 얼굴 나오게 하고 20초는 플레이 영상입니다. 이거 받아갖고 내가 뽑았어요. 뽑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좀 볼까 합니다. 봐줘야 돼요. 전략 고전 영상들을 다 모았어요. 윤혜주가 편집해주고요. 그의 재능을 다 발휘해서 영상을 만들었더니 조회수가 거의 500회 됩니다. 500회. 왜냐하면 교양에서도 보게 했거든요. 교양생들이 올해도 1학기 때 200명이 수업을 들었어요. 게임의 역사 교양을. 아무튼 여러분들이 만든 작업들로 나도 같이 활용합니다. 네, 두 번째, 비디오 게임의 역사도 이렇게 소개했었죠. 그래서 마그나복스 오디세이부터 시작해서 쭉 PS, 엑스박스, PS와 엑스박스의 경합, 마지막에 엑스박스 시리즈 X, PS5까지 여러분들에게 쭉 소개했던 것을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네, 사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하드웨어가 발달하면서 우리 게임도 다양해졌죠. 첫 번째는 3D 그래픽 카드입니다. 3D 그래픽 카드. 두 번째는 온라인 게임. 네트워크 기술이 되면서 온라인 게임이 등장했고요. MMORPG, 정말 대규모 그래픽과 여러 가지 기술들, 기획들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아무튼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됐고요. e스포츠와의 결합, 이제는 게임으로 e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롤이었고 또 여러 게임들 뭐 네, 컴투스가 서머너즈 워로 세계적인 대회를 또 치르고 있어서
인기를 얻고 있고요. 각 온라인 회사들이 이제 모바일로도 PC로도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소셜 게임, 모바일 게임, 인디 게임. 네, 이제는 연결과 접근성의 시대이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 인공지능이 뽑아준 거예요. 또 가상의 경계를 허물다. 네, 이렇게 그림과 아이콘 이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줬습니다. 가상현실 게임, 증강현실 게임, 클라우드 게임 이런 것들이 다 화두로 돼 있죠. 자, 이거는 내가 조금 더 꾸며봤습니다. 미래 게임의 발전 방향,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메타버스가 막 붐을 일었다가 지금은 굉장히 주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비트코인 허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제 체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콘텐츠만 갖고는 반쪽짜리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판도를 좀 바꿔놨어요. 네,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갑자기 다시 이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준비했던 게임 회사들 다시 오픈 준비를 할 겁니다. 게임 회사들이 이쪽으로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경제가 막힌 바람에 손 못 대고 있다가 이제 경제가 열리게 되면서 게임 쪽도 날개를 달고 콘텐츠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고 있는 것처럼 AI 기술입니다. 이제는 게임 만드는 것도 인공지능을 쓰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간에 만들 수가 있고 좀 더 다양한 것 중에서 고를 수가 있고 하는 거죠. 나마저도 파워포인트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내가 손 보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가상 세계 경제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가상 세계를 다루는 움직이는 경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 갖고 봐야 됩니다. 네, 2부의 끝입니다. 2부의 끝. 너가 빠르진 않죠? 3부도 있습니다. 사실 3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우리 게임학과 학생들만 남게 했던 겁니다. 네, 3부는 게임학과의 역사입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저런 부제목들 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줬고요. 설명도 제가 알아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입력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줄까 합니다. 이번엔 좀 내용이 길어요. 우리 과 역사 내가 알지 지가 만들 수 있겠어요? 인공지능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쭉 넣었어요. 우리 학과 개설부터 학과 개설하기 전 단계부터 학과 개설해서 그동안의 주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쭉 담아냈어요. 네, 여러분 이 한 장이 내가 남기는 우리 과의 역사입니다. 내가 남기는 우리 과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수님들 오신 시기 들어 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좀 메모를 해봤습니다. 자, 간마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PPT 만들어줘 했더니 지가 직원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틀을 게임학과에 준비해가지고 91년부터 내가 이제 전산과로 처음 왔었어요. 전산과로 처음 왔는데 그땐 게임학과 없었죠. 전산과 왔는데 간만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게임 교육의 씨앗을 뿌리다. 뭐 이렇게 인공지능은 다 믿지 마세요. 지가 아무튼 꾸며낸 거예요. 일단 게임 상상도 못했어요. 나도 어떻게 게임학과 시작할지 상상도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오자마자 아무튼 전산과 학과장도 맡고 특성화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 서울대 황희웅 교수님이란 분이 오셨어요. 네, 서울대 은사님이세요. 서울대 은사님이 우리 설립자 총장님하고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제자를 하나 보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나요. 난 서울예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성균관대학 넣었다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내 지도 교수님이 너 잘됐다. 너 젊은 사람인데 왜 늙은 학교 가려고 하니? 내가 좋은 젊은 학교를 알고 있어. 그리고 날 데리고 오신 데가 호주대학인 거예요. 와보니까 젊긴요. 총장님이 80대 할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 지도 교수님은 이게 젊은 학교다. 총장님이 나이가 많지 학교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네가 활약할 땐 여기다라고 날 막 그냥 계속 푸시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정말 그럴까? 근데 총장님 만나 뵀더니
80세 청년이신 거예요. 80세 청년. 정말 총장님께 내가 감복했었어요. 나 말고도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런 총장님이라면 내가 평생 있을 만하다. 그런 마음으로 나도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총장님이 정말 사심이 없이 하신 분이었어요. 오너 총장이세요. 전 재산이 자기 사립대학의 오너 총장은요, 개인 재산이에요, 대학이. 근데도 이 대학 이름을 당신 이름으로 안 하고 호소대학 재단 이름으로 해놓고 당신이 돌아가셔도 자식들이 유산 상속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재산을 호소대학 재단으로 해놓으신 분이니까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래서 호소대학에서는 암묵적으로 우리 그 아들을 총장으로 모시자. 전 재산을 학교 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우리 그분 자손들을 총장으로 키우고 총장으로 추대하자. 그거 암묵적으로 우리 학교의 약속입니다. 아무튼 그 황희은 교수님이란 내 서울대 지도 교수님이 총장님과 교본이 있어서 제자를 하나 보내고, 그리고서 이제 또 하신 게 내가 3번입니다. 3번. 96년도에 총장 비서실장을 했어요. 나이 38살에. 뭘 알겠어요. 근데 내가 신앙이 좋은 건 있었어요. 총장님이 신앙 좋은 걸 예뻐하시고, 또 저를 좋아하는 황 교수 제자니까 황 교수 제자 내가 뭐 키워주마. 그리고 비서실장을 시켜준 것 같아요. 비서실장은 어디가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듣고 보고 한 자리. 읽는 자리예요. 학교 이게 잘 안 돌아갑니다. 총장님 지시하신 거 처장이 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읽는 게 비서실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학교 돌아가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총장님께 내 서울대 지도 교수님이 일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본의 게임 산업을 보신 거예요. 일본이 우리랑 똑같이 전쟁을 겪었는데 일본이 잘 살게 됐잖아요. 빠르고 또 게임 산업 플레이스테이션 우리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일본의 게임 산업 되는 걸 보고 일본 보니까 게임 학과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총장님 벤처 하시는데 게임 학과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교육계 벤처라고 우리 총장님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총장님이 그거 노름하는 거 아니야. 게임을 잘 모르시니까 노인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지만 황 교수가 좋다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 교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당연히 박습니다. 미래가 박습니다. 그 말한 걸로 이제 내가 게임학과장이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97년도에 정말 과감하게 전국 최초로 게임학과가 개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뭘 알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 황 교수가 좋다니까 일본 다녀본 황 교수가 좋다니까 총장님은 철석같이 믿고 그냥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비서실장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학과장을 하게 된 거는 99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97년 97학번 모집했지만 1, 2학년들은 통합 교육시키고 뭐 게임을 가르치지 못했죠. 우리가 뭐 강사도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냥 게임도 컴퓨터랑 비슷한 거야.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막 가르쳤는데 자료고 가르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학생들이 얼마나 불만이 있었겠어요. 게임학과라고 와봤더니 와보니까 실험실에 게임 뭐 소프트웨어도 없고 포토샵조차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름만 게임학과지 이건 뭐 커리큘럼을 봐도 컴퓨터과지 이게 무슨 게임과냐 그러고 학생들이 불만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아무튼 맡겠다 하고 99년도에 학과장 맡아서 분리시켰어요. 게임학과로 들어온 사람들 97학번, 98학번 분리하고 99학번 1학년이니까 같이 통합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학과를 시작했고요. 99년도에 마침 그 전산화 예산을 돈을 좀 지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학과들이 50개가 넘어요. 어느 특정한 학과에 돈을 더 줄 수가 없어요. 약간의 정치력이 필요해요. 내 전임 비서실장님이 그때 전산 실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학과 좀 소프트웨어 살 게 많다고 표 안 나게 도와달라고 해갖고 받은 돈이 포토샵 사고 플레이스테이션 사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불만을 조금 잠재우면서 이제 실습실도 갖추고 본격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 게임 동아리 시작한 때가 이때예요. 이때 99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들이 있으니까 게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도 물론 동아리가 있어서 동아리들이 그냥 자기 소프트웨어를 갖고 하고 그러니까 정품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름아름 하고 있다가 학과에서 이제 정품을 갖춰놓은 거죠. 99년도에. 네, 3번 보세요. 3번. 2002년도에 이제 게임공학 전공 정원이 80명으로 늡니다. 왜냐하면 뽑아서 2학년 올라오면서 게임을 못 뽑았더니 자퇴하고 나간 사람들이 생겼어요. 난 게임 보고 왔는데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인기과가 된 거예요. 컴퓨터학부에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네.
학부 내에서 조금 뭐랄까 발목을 잡는 수가 생긴 거예요. 저 똑똑한 놈들은 다 게임과 가네. 딴 교수님들이 견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 장기동 교수님을 모셔왔어요. 나 혼자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장 교수님을 모셔왔던 애가 2002년도입니다. 장 교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하면은 여러분의 졸업룰을 만들어내셨어요. 난 그 당시에 우리 게임학과는 게임 만들어 졸업합니다라고 내가 시작했지 어떤 사람은 카트 졸업 못합니다를까지 못했었어요. 장 교수님이 그 책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졸업 안 시키겠다. 네, 원성이 물론 없지 않았지만은 다 그래도 따랐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있어 졸업하는 건 다 인정했으니까. 네, 그때부터 우리가 졸업생을 컷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기 힘든 과가 되기 시작했어요. 장 교수님이 조금 악명을 날렸어요. 악명을 날렸지만 학과의 안정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거죠. 그만큼 실력이 높아진 거니까요. 업체들도 좋게 봤어요. 아, 이 과는 졸업하기보다 취업하기보다 졸업이 어려운 과래. 뽑아보니까 실력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평을 얻었어요. 4번 99년도에 또 우리 벤처붐에 따라서 학생 창업 보육센터가 있었는데 내가 센터장을 맡게 됐어요. 총장님이 벤처 동아리 모집했더니 게임과가 많더라고요. 게임과에 뭐 모여만 있으면 뭐 게임이 나오니까 밤새도록 하니까 그래서 게임과 많다고 김 교수가 센터장 해 그래가지고 내가 센터장 6년을 맡게 됩니다. 6년을. 그때 우리가 벤처에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매년 이제 돈 주니까 공간과 자금을 주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폭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랬다가 6년도에 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학부제로 모집하던 것을 독립시켰어요. 장 교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둘이 학과를 잘 꾸려나가니까 이젠 독립해도 되겠다. 괜히 선배 등살에 밀려갖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질시당하느니 우리가 독립하겠다 하고 독립 모집을 한 거예요. 1학년 때부터 독립 모집이에요. 06년도에 독립 모집을 시작한 거예요. 대신 이제 정원을 10명 뺏겼어요. 70명으로 독립 모집하고 네, 장 교수님이 학과장 맡고 나는 미국으로 잠깐 미국으로 연구년 다녀오게 됐고요. 그 당시에 또 두 분을 모셔오게 돼요. 우리 박성준, 박창훈 두 분 모셔오게 된 것이 우리 과의 큰 보물이 됐고요. 장 교수님이 학과장 맡으면서 두 분을 정말 잘 케어했어요. 신인 교수 힘들지 않게 과목도 조금 주고 또 골고루 해보라고 이것저것 나눠주고 내가 참 보면서 우리 장 교수님 현명하다. 어서 질리지 않게 게임학과에 잘 적응하도록 신인 교수님들에게 기회 주고 보살핀 거예요. 그다음에 07년도에는 김윤경 그래픽 교수, 09년도에는 오성석 그래픽 교수가 부임하면서 정말 우리 과의 제 전성기가 됐던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기획, 그래픽 다 갖춘 것이 됐으니까요. 이 당시에 우리가 전국 전교 1등도 하고 그랬었어요. 1등 학과.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랬죠. 2012년도에 이제 우리 게임 공학자에서 공짜를 띄겠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공짜 없어도 됩니다. 프로그래밍이 이거 뭐 게임 프로그램은 달라요.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과 게임 프로그램은 다른 거예요. 하고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프로그래밍은 기획을 서포트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기획이 살아야 되니까 기획을 살려야 되니까 공짜를 띄기로 하고 게임 학과로 변경하고 이제 상호를 새로 매단 거죠. 2014년도에 근데 다시 또 컴퓨터 정보공학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학생 준다 뭐 그런 것들이 이때부터 시작돼서 걱정이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학과 단독으로 했으면 모집 못하면 너네 책임질래 뭐 월급 깎는다 뭐 별말이 다 있어서 아 우리도 그냥 학부제 들어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다시 원래대로 이제 컴퓨터공학부로 들어간 거예요. 정원도 또 10명을 또 뺏겨서 60명으로 되고요. 근데 2017년도에 그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학교가 이건 교육부가 이제 전부 다 학부제 다 해라. 교육부 방침이에요. 학과를 나누지 말라 해요. 뽑았으면 졸업할 때까지 그냥 학부로 졸업하고 본인의 전공을 트랙으로 하자. 트랙. 내가 원하면 두 개 졸업장도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게임 트랙 졸업장, 컴퓨터 트랙 졸업장, 뭐 정보보호 졸업장 이렇게 트랙을 나눈 거예요. 분리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도하지요? 그게 늘 숙제였는데 역시 그게 숙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학부가 잘 안 됐어요.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붙여서 시작은 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반대했었죠. 이거 학부제 안 되는데 학과제로 해야지 선배들도 후배 챙기고 또 우리들도 뭐 진로가 이러면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지도할 수가 있는데
어느 누가 게임학과 들어올 게임 트랙을 잡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학점만 따면 졸업장 주게 돼 있으니까. 수업만 듣는다고 졸업장 나온 게 아닌데요. 우리 게임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시키겠어요.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학부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 당시에 오신 분이 이준 교수님이에요. 이준 교수님이 정말 실력 있는 분이 오셔서 우리들 여러분들에게 실무도 같이 봐주시면서 지금도 여러 사업들도 맡아서 하시고 지금 기획부처장도 하고 계시죠. 역량이 되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때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아팠어요. 네, 게다가 또 학부장을 내가 맡았는데 정보보호 교수들과 컴공 교수들이 나를 거세게 반대했어요. 게임이 독식하려고 한다. 학부를 게임이 다 먹으려고 한다처럼 막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막 하자고 그러면 싫다고 하고 사인 안 하고 나 빼고 자기들끼리 사인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때려친다고 막 이제 내가 마음이 뭐가 좋겠어요. 결국 병이 났어요. 병이. 그러니까 그래서 1년 거의 1년을 내가 휴직을 하게 됐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20년도에 게임 애니메이션 전공 융합 학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공에선 게임을 방출됐어요. 게임 미운 털 나가라. 대신 애니메이션이랑 누가 붙여놨는데 게임 애니메이션 융합 학부로 모집해서 게임과 애니가 사람을 같이 뽑는 거예요. 난 사실 반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그래픽이 필요하니까. 우리 애니과 애들이 그래픽이 좀 우리 좋으니까. 그래서 애니과 교수님들에게 우리 과 그래픽을 좀 맡아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반응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가르칠 게 많아요. 우리가 게임까지 못 가르쳐요. 강사나 쓰세요. 강사를 지원해 드릴게요. 한편으로 섭섭했지만 그래도 가려고 그랬는데 결국 애니과가 우리 분리합시다. 우리는 같이 있었더니 모집의 경쟁률이 떨어지고 우린 분리해요. 해가지고 1년 만에 분리하게 돼요. 아무튼 20학번 중에는 그래서 그래픽도 우리가 애니메이션 같이 뽑았었으니까요. 애니 물론 40명 실기를 뽑긴 했지만 융합 30명 속에는 그래픽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20학번 중에 그래픽 할 사람들, 애니과를 갈 사람들을 16명을 보내줬어요. 20학번 뽑은 중에서 60명 중에도 그래픽 중에 희망한 사람 애니과 보내주고 그래서 아무튼 16명이 애니과로 가고 나머지가 이제 게임에 남은 거예요. 그래도 20학번 중에 학번들 중에 그래픽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네, 김재범 교수님이 그때 20년대 왔고요. 김재범 교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졸업생입니다. 졸업생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속성을 잘 파악하고 여러분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선생이라고 봤어요. 실제로 와서도 그 역할을 잘해줘서 졸업작품 제일 확실하게 지도해왔고 여러분의 만든 작품들 전시도 잘해주고 우리 학과 홈페이지가 이렇게 멋지게 된 것도 다 김재범 교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생이 교수가 된 만큼 우리도 얼마나 또 자랑스러워요. 한편으로는 굳은 일도 많이 하고 막내 교수로서 굳은 일 은사님인데 우리한테 함부로 말은 못하고 굳은 일 자기가 도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참 학과의 발전에 큰 기여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21년도에 이제 다시 학과가 분리됩니다. 우리 게임 애니메이션에서 애니가 빠져나가면 우리가 이제 단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학과 분리 모집을 했고요. 총장님은 분리 모집했다가 정원 못 채우면 다 월급 깎일 각오해라.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설마 게임이 정원 배달되랴. 우리 게임은 안 망합니다. 그러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60명으로 시작해서 분리 모집을 했고요. 네, 다행히 1학번, 2학번 계속 좋은 사람들이 잘 들어왔어요. 입학 경쟁력 정원 다 채우고요. 그래서 게임과가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좋게 좀 평을 얻었고요. 22년도에는 AI 중심 대학 사업에 다시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자를 넣었어요. 우리가 게임학과였다가 게임 소프트웨어자를 집어넣은 게 AI 중심 대학 사업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 국고로 1년에 20억씩 나와요. 2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으로 교수도 뽑고 교육시키고 해외 내보내고 다 하는데 우리도 프로그래밍 있는데 우리도 지원 받아야죠. 그래픽 기획은 껴서 지원 받아야죠. 그래도 한 달이 걸치자고 소프트웨어자를 집어넣고 커리큘럼을 프로그램 쪽을 많이 강화하도록 했어요. 그 바람에 기획과 그래픽은 외형상 좀 쪼그라들었어요. 이름 타이틀이 소프트웨어자가 들어가고 보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래픽과 기획입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과목 이름들이 다 이제 좀 이상하게 바뀌었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AI 중심 대학 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합류를 했고요. 또 K무브 사업도 이때 시작한 것 같아요. 일본에 내보내는 사업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박창훈 학과장님이 열심히 잘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해왔고요. 또 우리 학과가 인기가 좋다고 이제 총장님도 학교도 인정을 하고 올해부터는 정원을 8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일이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 시설은 60명짜리였는데 갑자기 20명이 더 늘은 거예요. 이사학번들이 8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것도 힘쓰지만은 당장 실습실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말해서 간신히 하나 받은 게 이제 328이에요. 328. 그것도 원래 대학원실이었다가 지금 받은 거는 여기 물 새는 곳이에요. 물 새는 곳. 이사하고 물 새는 곳을 곰팡이 키는 곳을 도저히 PC를 놓을 수가 없어서 거기다 안 하고 대학원실을 옮기고 대학원실을 갖다 PC실로 개조했는데 조금해요. 30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정원 80명이면 최소한 40명씩 들어가 수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더 달라고 지금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당부의 말. 네, 시간 대충 맞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떠난 마당에 내 역사, 우리 학과를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쭉 소개했고요. 네, 당부의 말. 우리 과에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 전에 인공시대에 여러분들이 역군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인공지능 자꾸 써보세요. 여러분도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단축되는구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네, 업체들은 인공지능 잘 쓰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간마도 써보고 챗 GPT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그래픽 툴도 써보고 하는데요. 문제는 인공지능보다 나아야 돼요. 감동을 전달해야 돼요. 인공지능은 아까도 봤지만 거짓말도 지가 하고요. 데이터에서 끌어모으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냥 구상만 맞출 뿐이에요. 그걸로는 감동을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감동을 전하려면은 정말 문학적인 소양을 키워야 돼요. 언어 공부도 다시 하고요. 여러분이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한다 생각한다면은 감성을 여러분이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게임 속에서도 감동을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 특강의 키워드는 협력이에요. 내가 쭉 지켜봤는데 우리 과는 태생이 협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과예요. 동아리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겪어봤지만 네, 파트가 하나 비면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파트가 다 있다 하더라도 협력이 안 되는 과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과에 안고 있는 태생적인 넘어가야 될 산이죠. 업계에서도 실력도 실력이지만 협력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협력 못하면 우리가 같이 일을 못합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겐 키워드예요. 마침 여러분 선배들이 동아리를 통해서 전수들을 계속 해주고 있죠. 기술 전수 해주면서 여러분 동아리를 통해서 협력하는 걸 같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통학한 사람들은 아마 동아리들이 안 받을 거예요. 우리 60명 중에 80명 중에도 통학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통학하지만 그만큼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 과는 통학하는 과가 아니에요. 우리 과는 같이 시간을 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과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우리 과 여전히 졸업하려면 좋은 작품 내야지 졸업시키잖아요. 여러분의 실력을 위해서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도 말 않고 참고 있죠. 교수님들의 무자비한 비평과 질타 속에서도 내가 내 작품을 위해서 참고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해주죠. 또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요. 그만큼 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졸업 작품을 누구랑 할 수 있을까 미리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냥 있다가 보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은 다 딴 사람들이랑 팀을 짜버렸어요. 그 사람하고 내가 팀 맺을 사람들을 여러분이 미리 선발하기 바랍니다. 그게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를 통해서. 군대 갔다 와서라도 후배들과 또 어울리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협력입니다. 협력. 이거는 학과에서 노력할 사항입니다. 업체랑 계속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거기서 졸업생들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죠. 졸업생들이. 교수님, 우리 업체와 보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귀뜸을 해줘야 되겠죠. 국제화 연결. 우리 게임 산업이 국제화이다 보니까 K무브도 그중 하나겠지만 아무튼 국제화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학과에서 해야 된다고 같이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쭉 시간을 6시 20분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1, 2, 3부 진행을 해왔는데 마지막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게임의 기원, 또 게임의 역사, 우리 게임 소프트웨어학과의 역사에 대해서 강연해 주신 김경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경식 교수님,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추진력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학생들을 위한 마음, 또 사실 모든 일들을 할 때는 준비가 있어야 되고, 또 교수로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특히 김경식 교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번에 지스타 갈 때만 봐도 알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학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 또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싶으시는 그 마음과 열정 때문에 제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마지막 학기 피곤하시지 않으시겠느냐, 또 연말에 또 둘째 아드님 또 결혼식도 있으셔서 힘들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제가 막 만류할 정도였었지만, 정말 흔쾌히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연락해서 또 버스 동원해가지고 또 다녀오실 만큼 학교 33년 계시면서 그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케어하시고 교육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장시키시는 큰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우리 김경식 교수님 이렇게 정년퇴임을 앞둔 그 귀한 이 강연 소중한 자리에 오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김경식 교수님의 그런 뜻과 열정을 또 잘 전수받아서 또 내년부터 우리 후배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학과의 모범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들도 함께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기념 촬영을 했으면 합니다. 근데